이제 네 번째 시간을 맡게 된 어쩌다 보니 첨단 폭풍의 중심에 떠밀린 이 정시 표류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게 된 그 정창혁입니다.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어, 옛날에 7년차 국어 선생님이 환상의 섬 거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첨단으로 무장된 폭풍이 덮쳤습니다. 그것이 평온한 이 남자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표류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생존 나눔을 한번 실천해 볼 텐데 우선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경상남도 거제시의 계룡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국어교사 정차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4월부터 바로 줌으로만 수업을 했고요. 저희 학교에서 실시간 쌍방향으로 하기로 이렇게 돼 있어서 4월부터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이제 대면과 원격 수업을 번갈아서 했는데 이번 이제 생존기는 제가 원격 수업을 하면서 고민했고 그 고민들을 나름대로 해결한 이 내용들을 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3일차부터 45일차까지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먼저 생존 3일차부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하셨어요? 제1장 답을 하지 않는 아이들. 네, 원격 수업을 처음 들어가 보니까 어땠는가 하면은 일단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텐션이 엄청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수업을 하면은 그 복도에 그 선생님 수업이 다 들릴 정도로 이렇게 다들 이렇게 텐션이 높아져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안부를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누구야 잘 있어? 누구 지금 듣고 있니? 이런 식으로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혼자만의 축제를 또 엽니다. 뭐 자세히 말하자면 예를 들어 이제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이렇게 날립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보통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당황 안 한 척합니다. 근데 당황해요. 그래서 혼자 답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질문하고요.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자, 이런 순간에 이제 선생님께서는 보통은 이제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것을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간의 본능을 활용해서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봤어요. 아, 인간의 본능, 모자란 부분 채우고 싶다. 그래서 이제 빈칸 채우기를 자주 사용하게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한번 해볼까요? 혹시 제 이름 기억나나요? 안쪽에 뭐가 들어갈까요? 정, 네. 네, 좋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 혹시 이제 어려운 개념이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초성 힌트를 줄 수도 있어요. 네, 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창혁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예를 들어, 저희가 봄이라는 시를 가르쳤을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한 다음에 내고 나면은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들어갈 말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이런 식으로도 되고요. 네, 이런 빈칸 채우기 방법에 대한 팁은 일단은 주요 단어만 짧게 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길면은 아이들이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아예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단어만 짧게 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간단하면서도 계속 그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할 수 있는 강력한 상호작용 방법이라서 다음번에 선생님들도 혹시나 이제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일단 빈칸 채우기를 활용해 보는 걸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입니다. 이제 생존 11차, 한 3차시 정도를 이제 준비해 본 기간입니다. 이때 이제 어떤 고민이 들었는가 하면은, 수업이 너무 빡빡한데, 예. 제2장 원격 수업의 영상 섞기 편입니다.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설명과 활동이 반복이 엄청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좀 좋은 것들을 이제 좀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빡빡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속 말만 듣고 그리고 활동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니까요. 이때 이제 생각한 것이 영상을 넣자라는 것이었고, 원격 수업에 영상을 넣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문학 감상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이제 영상을 하나 넣을 때 채팅창에 링크를 활용을 했고요. 보통은 6분 안쪽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2, 3분 정도가 가장 나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보게 되면은 또 그 시간 동안에 학생들이 다른 일들을 하게 되어서 한 2, 3분 정도가 적당했습니다. 그리고 팁을 이렇게 공유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USB에 항상 이 차시별로 링크가 있을 때는 링크를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한글 파일에. 그래서 시작 전에 줌과 함께 한글 파일을 같이 켜놓고요. 그 다음에 이런 멘트가 나가고 나면은 바로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보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어요. 네, 이제 생존 15일 차입니다. 요 정도 이제 접어드니까 이제 시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필기를 좀 시키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3장 필기를 시키고 싶어서 편입니다.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필기 어떻게 한번 해볼까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에 원격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과 이제 그 평가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필기가 이제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민이 뭐냐면 교실에서도 이게 필기를 하게 되면 힘든데 학생들이 화면에 소리만 듣고 하면 더 힘들 텐데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요럴 때 이제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필기 영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일단 필기 영상 제작할 때는 저는 교과서 홈페이지에서 PDF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아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필기하는 이 프로그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노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 기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뭐 우선 컴퓨터와 타블렛 이제 학교에서 이 코로나 하면서 타블렛을 많이 구비해 뒀더라고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와 애플 펜슬 쓰실 수도 있고 뭐 갤럭시 노트나 갤럭시 탭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갤럭시 노트 혹은 갤럭시 탭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할 경우에는 편집을 따로 안 넣어도 되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런 개념 자막이 들어가는 거, 이걸 또 그때그때 넣어주니까 이게 필기할 때 도움이 되고 또 집중력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간단한 효과음, 띠링 정도 이렇게 하면은 중간중간에 학생들의 집중력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됐습니다. 자, 근데 편집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밴믹스라는 것을 사용을 했고요. 밴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 보면은 학교나 교육연수원에서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걸 쓰셔도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한 1분 정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작품 해석 그리고 모음 분류, 서평 분석, 논증 개념 여러 가지 파트의 필기 영상물을 지금 하나 복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로 접속하셔도 되고요. 제가 안 되면은 지금 링크 또 한번 날려드리겠습니다. 네, 링크로 들어가셔서 보고 싶은 거 보셔도 됩니다. 1분 정도 있다가 이제 다음 또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개 한 번에 보시기엔 지금 시간이 좀 모자라실 텐데, 요거 저희 그 수업 발전소 카페에 링크를 같이 한번 올려 놓을 테니까, 추가적으로 나중에 보시고 싶은 선생님들께서는 그쪽으로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또 선생님들 쉬셔야 되니까 바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그 유프리즘 창으로 돌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 이어서 가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면 수업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팁은 우선 복습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저 이제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 카페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필기를 올려주면은 필요한 경우에는 볼 수 있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면 수업할 때에도 나름대로 괜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사실 대면 수업을 할 때 선생님 말만 따라서 가다 보면은 이게 학생들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다 놓치고 그런 것들이 길어져서 필기를 굉장히 많이 놓치는데 화면에 선생님이 같은 교과서를 보고 필기를 나가는 것을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집중을 계속해서 필기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대면 수업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필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종종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생존 23일 차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활동과 이렇게 설명을 조금 녹여낼 수 있을 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활동할 때 이 좀 허전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제4장 PPT에서 타이머 활용 편입니다. PPT 일단은 줌에서 활용할 때 PPT로 활동을 진행할 때 이렇게 보면은 사실 타이머 기능이 없어요. 몇 분 방금 같은 경우에도 1분 동안 이렇게 좀 보시기에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이런 타이머 기능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줌 화면을 잠시 멈추게 되면 이렇게 허전하게 학생들이 보일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PPT 슬라이드와 타이머를 섞는 거죠. 방법을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화면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요. 다음으로 이런 창이 뜹니다. 그 다음에 이 고급 버튼을 누르시면 그 다음에 이 화면 일부 버튼을 누를 수 있는데요. 요거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슬라이드와 타이머를 조금 겹쳐 놓은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아까 줌 화면 일부 공유를 하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듯이 이런 초록색 창이 뜨는데 이걸 이 슬라이드 크기로 딱 맞춰주면 됩니다. 그럼 이 안에만 학생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보게 되면 휴대폰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안에 이제 시간이 1초씩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 시청 및 활동 시간 이런 것들을 안내할 때 좋습니다. 영상을 링크를 보내주고 이런 보는 동안에 시간을 체크하기도 좋고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남은 시간이 보여서 학생들의 참여도가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하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보다 줌 화면에 시간이 줄어드는 게 있으면 그 안에 해내야 되겠다라는 이런 그 느낌들을 좀 줄 수 있고요. 두 번째, 중간에 잠시 놓친 친구들이 돌아왔을 때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화면을 보고 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생존 45일차. 재미있는 활동이 없을까? 이제 고민하게 되었어요. 이때 제5장 인터액션 소설 형식을 빌린 구글 설문지 편입니다. 자, 수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최종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학생들의 참여가 떨어진다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게 되는 부분이 옵니다. 선생님도 원격 수업에 익숙해지고 학생들도 수업에 익숙해지면 이제 참여의 문제가 남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저는 요 책 가르치지 말고 플레이하라라는 이 플랜 B 뭐 여기에서 만들어진 그 책을 보다가 이런 문구를 조금 찾아냈어요. 인터액션 소설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인터액션 소설은 독자가 이야기의 흐름을 선택해가는 소설이에요. 온라인에서 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선택에 따라서 이야기가 바뀌는 그런 소설을 인터액션 소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이걸 조금 접목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수업에 한번만 이걸 적용시켜보자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학생이 이야기의 흐름을 선택해가는 수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만들게 됐어요. 네, 저는 이 문학 감상 방법을 가르칠 때 이걸 사용을 했고요. 나름대로의 이야기 세계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아니라 이런 문학 도시라는 가상의 잡지사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신입사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식으로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구글 설문지로 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면 학생들이 이제 그 휴대폰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런 게 이제 처음 뜨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에 태어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도 이게 좀 만들면서 오글거리긴 했는데 또 이런 것들이 또 학생들이 웃으면서도 또 이게 흥미를 갖게 되더라고요. 우선 이렇게 학생들에게 별것 아니지만 선택권을 이렇게 네 아니요로 부여를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다음 보면은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자, 이야기 세계로 이제 전환을 시키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상황에서 이야기 세계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이제 상황을 좀 구체화했습니다. 학생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보면 학생들이 새내기 비평가인데 이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신청서를 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학생의 학번 번호와 이름을 적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녹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점점 몰입을 시키게 한 다음에 이제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이라는 우리 교과서 제재였거든요. 이 학습 활동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습 내용을 녹여내는 겁니다. 원래 이대로 그냥 그 등장인물 이런 식으로 그 내용들을 물어보게 되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재미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단답형, 그 객관식 문제를 푼다라고 느끼는데, 근데 이런 장 팀장이라는 그 자신의 어떤 직장 상사가 물어보는데 답을 한다. 이런 게 똑같은 질문을 하지만 학생들이 좀 몰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학습 내용을 점점 녹여낼 수 있습니다. 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직접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QR코드 혹은 이제 채팅창의 링크로 빠르게 한번 넘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보실 수 있는 시간을 잠시 1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제가 지금 링크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 개를 보고 도입 부분을 조금 보시게 되면 바로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감을 잡으셔서 저보다 훨씬 멋있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쌤 질문이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또 잠시 그 이제 유프리즘 화면으로 돌아와 주시 부탁드립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그 카페에 요 수업한 것들을 다 올려놔서 좀 찬찬히 이렇게 보시면서 요런 식으로 구현을 했구나 정도를 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또 생각하시는 아주 멋진 것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드는 방식은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딱 두 개만 생각하시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건 구글 설문지로 했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섹션이라는 덩어리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선택에 따라 섹션 이동을 할 수 있도록만 설정해 주면 돼요. 이 두 가지면은 선택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섹션을 나누는 그 추가하는 방법은 지금 이 설문 화면에서 옆에 섹션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밑에 지금 보이시죠? 밑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핵심 두 번째. 이제 선택에 따라서 섹션을 이동시키게 하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점점점 질문에 있는 점점점 버튼을 클릭하고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객관식 질문지 옆에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누르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다음 섹션으로 진행하기를 이렇게 눌러서 내리면은 다음 섹션으로 진행하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가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내고 싶은 섹션을 선택하면은 학생들이 선택한 것에 따라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개념만 가지고 가면은 지금 만든 이런 인터액션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앞서 했던 뭐 박민진 선생님이 방탈출을 했던 그런 양식도 이걸로 응용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요 팁을 드리자면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좀 원격으로 하는데 긴 호흡의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좀 더 이 시간이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한번 세계관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도 문학도시라는 세계관을 한 개 만들고 나서 이걸 2학기까지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이게 이제 자기 생각을 작성하게 하거나 조사하는 활동에도 사용이 가능한 게 장점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을 적어보라고 하면은 그냥 재밌었다 하고 말지만 여기에 있는 상사인 장 팀장이 물어봐서 어떤 상황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좀 더 길게 자기 생각을 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 한번 돌아볼 텐데 총 5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 먼저 빈칸 채우기 가장 간단한 상호작용 방법이라서 다음번에 원격 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격 수업이 말과 활동이 너무 빡빡하게 반복이 되면 영상을 썩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필기 같은 것들을 해야 할 때 이런 그 원노트나 그 다음에 밴믹스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좋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PPT, 줌으로 이렇게 그 공유를 할 때에는 타이머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터랙션 소설 형식을 녹여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참여율을 높이는 활동을 만든다라는 것들을 배워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